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었죠. 공식적으로 한국의 경기 하강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향후 이제 4차 양적 완화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상 이번 순환기의 경기 정점이 이번 달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경 이때가 현재 한국 경제의 순환기에서 정점이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 그때 이후부터 이제 경기 하강, 다운턴이죠. 경기 침체 과정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판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경기 침체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선행 종합지수, 분홍색이거든요. 이것들을 동행 종합지수와 함께 하향 이탈하는 그 시점이 2018년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탈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상승해 나가면 괜찮았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저점을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하향 곡선이 나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하반기 이때부터입니다. 이때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순환 기간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국 중심의 경제 사이클이랑은 틀린 얘기입니다. 경기 순환기라고 해서 좀 더 다른 기준으로 이제 부여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나라 경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런 수치를 근거로 해서 이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하나의 경기 순환기는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고 그리고 정점을 찍은 이후에 또 저점이 나타나는 그 시기까지, 이 시기가 하나의 순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순환기는 1972년부터 74년, 그리고 저점이 75년 6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순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순환기는 75년 6월부터 79년 2월, 그리고 1980년 9월에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랑 이제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 시점이죠. 이 시점. 이때는 이제 1차 오일 쇼크, 이번 전체 신용화폐 사이클에서 첫 번째 오일 쇼크가 나왔던 그 시점입니다. 이때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구간이었죠.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이 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5순환기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경제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랑 어느 정도 동조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간에 뭐 이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자체의 경기 순환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지역, 이 시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현재 11순환기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랑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점이 나오질 않았죠. 저점이 나오질 않은 상태인데, 기간만 보면은 우리나라 경기 순환기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11순환기에 해당하는 이 상승 구간 있었잖아요. 이 기간은 역대 한국의 경제 순환기 중에서 가장 길었었습니다. 가장 길었고, 이제 하강이 문제잖아요. 지금은 경제 하강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가장 경기 하강이 길었던 기간은 6순환기였습니다. 30개월. 하지만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 30개월을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그 저점, 그러니까 지금의 11순환, 이 경기 순환기에 저점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예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이클 구간이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랑 같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 환경보다는 대외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시티그룹 통계를 보면은 일단 주요 국가의 경제 동향이 지금 동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11순환기에 해당되는, 특히 지금 이 시점은 단지 우리나라의 그 경기 순환기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랑 굉장히 동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의 경기 정점이 2017년 4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면은 바로 확인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특히 독일과 일본,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경기 정점이 고작 한두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그 경기 정점은 좀 더 빨리 나왔고요. 그 이후에 독일, 일본 등에서 경기 정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의 경기 침체는 결국 대외 환경 악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계청에서의 경기 정점이 2017년 9월로 최종적으로 이제 판정을 했고, 그 이후부터 경기가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축 국면으로 접어든 시기는 통계청에서도 2018년 하반기라고 판단을 했고요. 현재 경기 저점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와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여력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이번 순환기를 끝낼 저점, 그러니까 진 바닥이라고 하죠. 이 순환기를 정말로 찍고 새로운 순환기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나오는 시기는 결국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경제 환경은 과거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경제만 놓고 본다면 자력갱생은 솔직히 불가능하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외 환경의 그 악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력갱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이 시점에서 결국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에 기대서 유동성 투입을 통한 경기 회복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해결되어야 되느냐, 결국 지금의 한국의 경기 침체를 일으킨 대외 악재들이 대부분 해결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이죠.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든 종료가 되어야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새로운 순환기, 그러니까 12죠. 새로운 12 순환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핵심은 연준의 4차 양적 완화 언제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는 경제가 새로운 순환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이제 과열되었던 경기를 식히고 침체를 맞이한 이후에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면서 다시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죠. 통화정책의 상당 부분을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8년 당시 양적 완화 시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는 그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채권 시장의 향후 흐름을 감안을 할 때 경기 침체 여부와 상관없이 양적 완화를 해야 하는 변수가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의 그 단기 시장 자금의 그 경색, 이런 문제는 어쨌든 당분간은 레포 형태로 좀 대응을 하면서 시장을 지켜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이 발생이 됐는데, 연준에서도 아마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영구적 해결이 필요한
그런 문제냐 아니냐, 이것을 아마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레포로 대응할 가능성이 큰데, 이제 결국 레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양적 완화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이제 그때부터 연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월가나 뭐 기타 금융기관들은 결국 양적 완화를 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얼만큼의 양적 완화를 해야 하고 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연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로 마음 먹고 계산을 한 이후에 이제 바로 시행하진 않고 의회 승인을 이제 거쳐야겠죠. 의회 승인을 거친 이후에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은. 하지만 아직 확정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때 제가 2020년 중에는 4차 양적 완화가 단행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거의 뭐 확정적인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스몰딜 분위기를 이끌어가던 미중 무역 협상이 갑자기 트럼프에 의해서 다시 빅딜로 선회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지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들이 다시 이제 생기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5월 달에도 굉장히 시장을 믿게끔 안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있을 미중 무역 그 협상, 이것은 뚜껑을 까봐야 한다. 까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번 9월 달에 10월 달에 무역 협상을 위한 실무 협상 과정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월달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트럼프가 정말로 빅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초강경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관세 공격을 할 거예요. 물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전 세계 침체를 맞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문제는 그 침체를 단기적으로 끝낼 4차 양적 완화, 재개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점에, 지금 이런 시점에 트럼프가 엄청난 규모의 관세 공격을 진행을 해서 중국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지금의 이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의 구조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양적 완화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랑 얼추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뭐 4차 양적 완화 시점에 여러분들이 뭐 시장을 통해 대응을 하든 뭘 하든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다른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겠죠. 일단 첫 번째, 대응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총 3개의 그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이 이번에 빅딜을 위한 무자비한 관세 공격 시나리오로 진행될 거다. 바로 이제 10월달 그 무역 협상이 틀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때부터 엄청난 관세 공격을 이제 퍼붓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시장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제 만드는 그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만약에 시장을 개방을 한다. 시장을 개방을 하게 된다면 중국의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충격을 받았던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도 어느 정도 4차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그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중 무역 전쟁도 끝나고 중국이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그리고 4차 양적 완화까지 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버블을 만드는 안도랠리, 묻지마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겠죠.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라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뭐 기존에 그 대응해왔던 실물 금가은의 그 10% 정도의 그 보험을 납두고 나머지 자금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이런 시나리오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이런 관세 공격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큰 관세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관세 공격을 이제 무자비하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쟤네가 버티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이미 무자비한 관세 공격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는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세계 경제 침체의 그 강도와 시장 하락의 강도는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젠간 끝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끝이 어떤 방식으로 될지 간에. 하지만 이 전체적인 중국이 시장을 바로 개방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시장을 개방을 하지 않고 좀 더 버티다가 좀 더 심각한 출혈을 일으킨 다음에 개방을 하든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응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미중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지금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양적 완화를 단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1번 시나리오보다는 낮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0%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이지 이게 0%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갔다. 그렇다면 일단 자금 사정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주식시장의 대응은 필요할 겁니다. 이런 그 유동성의 공급은 결국 시장을 부양시키는 효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질 경제랑은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중 무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실질 경제가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실질 경제는 결국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회복이 될 거다라고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한 4차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된다면 좀 불안한 심리 상태로 시장이 상승을 하겠죠. 1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안도랠리,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된 상태에서 상승을 강하게 이어나간다면 2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은 나오겠지만 조금 불안한 심리, 이 미중 문제로 인한 악재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심리를 안고 시장에 대응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번 시나리오 가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 트럼프가 재선까지 미중 무역 관련 이슈를 냉탕과 온탕을 반복해가면서 계속 관리하다가 재선 이후에 엄청난 관세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2020년 중에는 4차 양적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다면 일단 2020년에는 늦어도 4차 양적 완화를 할 겁니다. 즉 이번 시나리오에서 연장선상에 되는 시나리오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이 된 이후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집니다. 뭐 시장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무자비한 관세 공격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악재가 4차 양적 완화 기간에서 시장이 상승하다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제 경제와 시장의 불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정말로 큰 충격, 실제 경제와 시장에는 정말로 큰 충격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해서든 이때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모든 초혼 공격을 다 할 겁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뭐 중국이 시장을 개방을 한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새로운 양적 완화가 필요하겠죠. 이 엄청난 관세 공격으로 인한 실질 경제와 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하락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2020년에 진행하는 이 4차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도의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엄청난 관세 공격을 하게 되는 시나리오로 이제 연결이 된다면 결국 이 이후에 5차 양적 완화가 바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서의 5차 양적 완화 규모는 엄청나게 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질 경제와 시장까지 모두 다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시장을 부양하고 실질 경제를 부양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일단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동성 투입이거든요. 자금 경색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때 양적 완화는 좀 틀리죠. 그래서 5차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큰 규모의 양적 완화고, 그리고 이 양적 완화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수준의 양적 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크게 좀 구분을 해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위와 아래. 일단 1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10월달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틀어지는 이유는 미국이 빅딜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중국 쪽에서도 이제 합의를 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본격적인 무자비한 관세 공격을 시작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결국 재선까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면서 관리하는 수준으로 계속 끌고 가다가 2020년에는 일단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양적 완화가 먼저 제기가 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 이후에 엄청난 관세 공격을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을 이제 끝내기 위한 마지막 총 공격이겠죠. 그 이후에 5차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면서 안도 랠리를 만들어내면서 마지막 이번 시스템의 거품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아마 이 밑에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일단 시장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거는 항상 그겁니다. 제 채널이 시장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채널이 아니죠. 제 채널을 보시는 대부분이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순수하게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래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순수하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혹독한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과정이라는 거는 실질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과 또 분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지내야 되는 그 시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순수하게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1번 시나리오로 가게 되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빨리 지금의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탈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좋은 거는 결국 1번 시나리오. 물론 무자비한 관세 공격 때문에 상당한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어쨌든 빨리 끝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번 시나리오가 낫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1번 시나리오가 훨씬 낫습니다. 바로 안도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2020년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2번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시장에 대응하시는 분들도 심리적으로는 언제 이런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악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시나리오가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시나리오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뭐 4차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 의견을 조금 답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과 같이 연결지어서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렸습니다. 뭐 이런 시나리오 자체가 뭐 100% 맞다 아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결국 대응입니다. 대응.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1번 시나리오로 갈지 아니면 이 아래 시나리오로 가게 될지 그 부분을 나누어서 나 같으면 1번 시나리오는 어떻게 대응할 거고, 만약에 2번 시나리오 밑으로 해당하는 이 2번, 3번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각자 계획을 미리 어느 정도 짜 두시면 조금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